두 번째랑 세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알리바바를 통해서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시회입니다. 자, 알리바바 사람들이 참 많이 써요. 한국 분들이 많이 쓰는데 오시기 전에 알리바바로 많이 공장들 연락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절대로 영어 버전 알리바바에서는 찾지 마세요. 영어 버전 알리바바에서는 뭐 IT,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영세업자들은. 그러니까 영세 공장들, 제가 말하는 100명 이하의 규모에서는 영어 버전의 알리바바를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공장을 갖고 있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뭐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대충 읽고 쓰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읽는 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영문 버전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장들이 이거를 운영을 안 해요. 못합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뭐냐면은 해외 바이어들을 잡기 위한 에이전시들을 해요. 중국 에이전시들. 현지 에이전시들이 하고 있어요. 거의 90%? 95% 이상입니다. 영어 버전에서 공장을 찾는다는 거는 공장까지 다 갈 수 있고 다 소개시켜 드려요. 그 대신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은 공장의 직속 사람이 아니고 보통 에이전시 사람이 따로 나와서 데려다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마진을 가져갑니다. 그럼 중국어 버전은 이게 공장이 많을까요? 뭐 한 90%가 공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리바바에 찾아서도요, 맨 90%,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장 확률이. 근데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기업이 혹은 몇백 명 되는 공장이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IT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 그런 것들은 큰 공장들이 보통 알리바바 팀을 따로 운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요, 알리바바 팀이 따로 운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엄청난 내국인이 들어오거나 외국인이 뭐 오다를 주는 경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10%에서 20%인 공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리바바에서도. 어떻게 찾냐? 물어보면 다 공장이라고 그래요. 알리바바는 중국은 왕왕이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는. 물어보면 다 공장이랍니다. 방문을 한다 그러세요, 바로. 지금 당장 가도 되냐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공장들은 그래요. 아무 때나 오라 그래요. 진짜 자기네 공장이면 아무 때나 오라 그럽니다. 근데 꼭 무슨 시간 약속을 해야 된다. 자기가 외근이다. 자기가 외근이라도 다른 직원 있을 텐데 뭐 혼자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통은 자기네가 진짜 공장이면 아무 때나 오라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어들, 손님들 전화 오시면은 다른 손님들하고 겹치지만 않으면 아무 때나 오라 그래요. 왜냐면 저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말 하는 사람이 그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공장이라면은.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막상 공장을 가볼 수는 있잖아요. 일단 가기 전에 걸러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 때나 가도 되는지, 혹은 공장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 사람이 자기네 공장 아니잖아요. 공장 위치 바로 실시간으로 위치 보내라 그러면 위치를 또 못 보내요. 한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30분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왜냐? 자기가 그 공장에 없거든요.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 그 공장에 없습니다. 보통 공장 알리바바 팀은 공장 안에 있어요. 공장 밖에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100개, 1개 있을까 말까요. 1%의 확률이 나한테 오지는 않겠죠, 잘.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냥 위챗이라든가 뭐 알리바바를 통해서라도 그냥 위치를 전송하면 되는데 꼭 한두 시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자기 공장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저런 걸 물어보세요. 단가는 확인이 되는지, 뭐 간단하게 단가 산출이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근데 단가 산출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다 에이전시로 판명을 해야 돼요. 에이전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무 때나 오라 그래요. 오기 30분 전에 혹은 10분 전에만, 혹은 와서 그냥 알려달라고 그래도 돼요. 그리고 뭐 단가도 자기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대충 요거 계산해 보면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몇 개 던져보면은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얘가 공장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정도의 그런 판단할 정도의 그런 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공장을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 알리바바를 통해서 정말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찾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정말로 그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와라, 모레 와라, 시간 약속을 미리 해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찾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지, 정말로 이 사람이 이 공장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이 사람이 공장 사람이면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장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10개 중에 한 두세 개를 골랐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10개 해가지고 한 두세 개씩 골라다 보니까 한 대여섯 개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도착을 한 다음에도 이 사람이 정말 에이전시가 아니라면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품의 상태, 혹은 진행되고 있는 제품이 어디로 물건이 나가는지, 이런 걸 우리가 호기심 삼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공장 사람이라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공장 사람이 아니면은 한번 또 물어봐요. 화장실도 물어봐, 화장실. 자기네 공장이라면서. 우리가 제가 공장 실제로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물어봐요. 저를 데리고 가는 그 사람한테. 화장실 어디냐? 그러면은 옆에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자기네 공장인데 화장실도 안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 위치도 모른다는 게. 그런 식의 질문을 자주 던져보세요. 그럼 분명히 걸립니다. 자기 공장 아닌 사람들은 분명히 걸려요. 근데 에이전시인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랑 해도 돼요. 단가가 조금 비싼 것 뿐이지, 퀄리티나 이런 건 그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사람들하고 해봐도 괜찮아요. 무조건 공장이 아니다? 혹은, 왜냐면 나 컨트롤 해줄 수 있잖아요. 무조건 공장으로 하면 공장을 내가 컨트롤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대신 컨트롤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가만 맞다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높게 부른 단가가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 이게 공장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간 다음에 공장 안에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돌아와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에서 공장을 찾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공업단지 가는 거랑 알리바바로 공장 찾는 거랑 어느 게 더 쉽냐? 당연히 공업단지 가는 게 더 쉽습니다. 제일 쉬워요, 이게. 왜냐?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공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알리바바는 일단 머리 싸움부터 해야 돼요. 얘네가 공장인지 아닌지 이 질문 해보고 저 질문 해보고. 그럼 막상 갔는데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막 밖에서 만나자 그래요. 자기들이 데리고 가겠다고. 내비게이션 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로 많이 찾아오시는데, 결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일 좋기로는 공장지를 직접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자, 전시회를 사람들이 많이 와요. 중국, 특히 광저우. 어마어마하죠.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1년에 2번 캔톤 페어라는 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 중에 하나죠. 어마어마하게 가면은 수십만 명 오시는 것 같아요. 수십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세봤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자, 캔톤 페어라는 전시회를 많이 가요. 근데 저는 캔톤 페어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공장을 찾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요. 좋은 공장. 캔톤 페어에서요, 이제 중국말은 구어지장샤회예요. 보란회라고도 하고, 구어지장샤회인데 국제 전시회입니다. 한국말로는. 근데 국제라는 말이 들어간 이 전시회들을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왜냐? 거기 90%가 에이전시입니다. 캔톤 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캔톤 페어 진짜로 적어 나오는 확률이 진짜 공장이 자기네가 나오는 확률은 많이 없어요. 국제 전시회에서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캔톤 페어를 가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 손님을 데리고도 가봤고, 저 혼자로도 수십 번, 거의 수십 번은 가봤을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제대로 된, 특히 가방, 이런 패션 쪽은 더 심해요. 이런 쪽은 더 심합니다. 가방, 패션 쪽은 다 에이전시예요. 거의 공장에서 나온 애들 진짜 열에 한 집 보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다 에이전시고,
IT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해외 파트팀이나 이런 데도 있는 그런 대규모 공장들, 뭐 조명 혹은 자동차 용품들 이런 쪽들은 꽤나 많이 비율이 틀려요. 근데 이런 가방, 신발 이런 쪽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시를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도 공장들, 큰 공장들은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가격 좋고 내 말 잘 들어줄 수 있는 영세 공장들, 좀 규모 작지만 내 말 잘 들어줄 수 있는 공장을 찾고 싶다. 그럼 국제 전시회 가지 마세요. 지역 전시회를 가십시오. 지역 전시회라는 건 뭐냐면은 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가구를 예로 들면 혹은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도 스링에서 열리는 전시회들이 있어요. 우리 공업단지 쪽에서.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전시회들 있다면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가구도 마찬가지인 게 가구 지금 캔톤 페어에서 저번 달에 했죠. 저번 달에 캔톤 페어 그 바저우, 중국말로 이제 바저우인데 바저우 전시회장에서 그걸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18일 날부터 러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러총. 뭐냐면 거기에 가구 공장들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데요. 가구 도매 시장들도 꽤 많고 거기서 지역 전시회를 해요. 거기는 뭐가 가냐면 내국인들이 가요. 외국인들 제가 본 적 없어요. 거기 가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번에 가서 한번 찍어드릴게요. 정말로 외국인 안 와요. 막 관광버스 타고 중국 그 내륙지방인들 혹은 변두리 지방인들에서 많이 와요. 그런 전시를 보기 위해서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데를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면 부수비도 싸요. 부수비가 싸고 내가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못해도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세 공장들도. 그런 데 가서 내가 대화만 될 수 있다면은 쉽게 공장들 찾을 수가 있어요. 좋은 공장들. 그리고 제 요구 조건도 많이 잘 반영이 되고요. 큰 공장들 가봤자 내가 뭐 오다도 몇 얼마 되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저렇게 까다롭게 구냐 막 이렇게 그래요. 내가 나랑 같이 클 수 있는 공장을 찾고 싶겠다. 그러면은 국제 전시회 이런 큰 전시회들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봐야 대우도 못 받아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잘 나가는 업체들. 내 눈에 잘 나가는 업체들 물건들이 보이겠죠. 근데 내가 정말 같이 클 수 있는 공장을 찾겠다 그러면 국제 전시회보다는 지역 전시회를 가세요. 지역 전시회도 꼭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음향시설 가면 은평이라는 데 가면 음향시설 1년에 2번씩 꼭 해요. 전시회.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이동에 가면은 전시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지역 전시회들이. 그런 데를 찾아가 보셔야 돼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은. 국제 전시회 가봤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근데 만약 갔어. 제가 근데 그럴 때 무조건 가지 말자면 가보셔도 돼요. 근데 갔는데 자, 그 안에서 그럼 공장을 어떻게 찾냐? 되게 간단해. 생각만 해보면 되게 간단한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일단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 업체는 일단 빼요. 다. 공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막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막 이런 업체들 엄청 많아요. 가만 한 50% 됩니다. 뭐 의류도 있고 막 이런 업체들 다 에이전시라고 보셔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가가지고 이게 중국 돈으로 얼마인지 물어봐요. 중국 돈으로. 걔네들이 해외 바이어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부 다 FOB를 얼마인지 그거를 갖고 와요. 정말 중국 공장은요. 영세 공장들은 FOB가 뭔지 몰라요. 왜냐? 인코텀스 조약 13가지인가 12가지 저도 다 까먹었습니다. 대학교 때 배웠지만 인코텀스 조약 뭐 CIF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FOB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FOB 단가라고 줘요. 막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은 FOB 단가 필요 없다가 우리가 그냥 공장 출고가를 달라. 세금 뺀 공장 출고가를 달라고 물어보세요. 몰라. 왜냐? 공장이 아니거든요. 그거 계산해 본 적 없거든요. 공장 애들은 중국 단가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나와요. 진짜 자기들이 공장이면은 FOB 단가 말고 왜 해외 바이어한테 주는 FOB 단가 말고 중국 내수 세금 뺀 단가를 달라. 그러면은 바로 줍니다. 근데 일반 에이전시들은 몰라요.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물론 에이전시가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한 90%는 걸러져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막 우리는 뭐 FOB 공장 출고가로 안 판다는 둥 막 이상한 소리예요. 공장에서 왜 공장 출고가를 안 팔겠습니까? 당연히 팔아요. 뭐 퇴세 문제 거론하면서 막 이런저런 하면서 막 FOB로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문제고 우리는
출고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메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를 가면은 메인 통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통로들. 메인 업체들, 큰 업체들이 다 즐비하고 있겠죠. 우리가 근데 그런 큰 메인 업체들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메인 업체 인터넷만 찾아도 다 나온다, 걔네들은. 메인 그 통로에 있는 애들은요, 웬만한 인터넷 알리바바에도 있을 거예요. 공장들이. 근데 그런 애들하고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요구수량도 높고 단가도 세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도 경쟁력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공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 발품을 팔려는 거고. 그러려면은 메인 통로가 아닌 끝에 통로로 가세요. 변두리 통로로. 거기 가면 정말 허름한 부스들. 이렇게 화려하고 막 무슨 모델 같은 뭐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런 허름한 데를 가세요. 그런 데를 가야 내가 정말 원하는 제품을 내 입맛에 맞게끔 한번 생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가면 FOB 단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수출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전시회 가서 왜 갔냐? 중국 내수 손님들 잡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많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국제 전시회 가면 보통 에이전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잘 가지를 못해요. 왜냐? 부수비도 세고 가가지고 그런 영업팀도 없고 영어를 잘하는 그런 영업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참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잘 맞춰주면서 단가도 저렴한 그런 공장을 찾고 싶다면 지역 전시회를 가십시오. 캔톤 페어 좋은 전시회입니다. 근데 제품에 따라 틀려요. IT, 예를 들자면은 뭐 음향기기라든가 뭐 이런 영세업자들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 냉장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그냥 가세요. 캔톤 페어 가셔도 돼요. 왜냐? 어차피 우리가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르는 영세업자 거 썼다가 가전제품에 문제 터지면은 큰일 나니까. 근데 이런 패션 제품들, 이런 제품들, 가방들, 의류, 속옷,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큰 캔톤 페어라든가 국제 전시회를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큰 공장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가셔요.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뭐 내가 수십만 개, 몇만 개씩은 충분히 내가 오다를 칠 수 있다. 그러면 가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정도면은 한국 인터넷에서 중국 공장 찾아도 웬만하면 찾아질 수 있어요. 굳이 캔톤 페어 안 가도요. 왜냐면은 그리고 중국 인터넷 뒤져도 꽤 나오고요. 그렇게 큰 규모의 오더량이라면은 중국어 할 수 있는 직원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역 전시회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전시회 부스에 들어갔어도 제품들 일단 한번 딱 봐요. 너무 복잡해만 뭐 가방도 팔고 신발도 팔고 그럼 절대 공장 아니에요. 가방 공장과 신발 공장을 같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옷 공장하고 가방 공장도 같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에코백하고 뭐 캠퍼스 원단의 에코백하고 의류랑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되게 희박해요, 확률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세요. 같은 원자재를 쓸 수 있는 공장인지 아닌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인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거기는 에이전시라고 보고, 만약 한 제품이에요. 한 공장에 나온 것 같아. 근데 갔는데 뭐 FOB 단가만 얘기하고 계속 수출만 얘기하고 우리는 국내 단가를 보려고 하는데 국내 단가를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이렇다면 거기도 에이전시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전시회를 한번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올해 좀 찍어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좀 못 찍어드리다가 저번에 뭐 영상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2주 전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찍으려고 했다가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목적과는 너무 다른 이제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그냥 대충 간단하게만 찍고 넘어왔는데 제가 조만간 이제 지역 전시회를 한번 찍어드려 볼게요. 어떤 규모인지. 근데 그런 지역 전시회를 가보셔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공장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조만간 이제 그 시간 내서 공장 지역도 가서 정말로 저희들이 이제 손님이 주신 샘플을 가지고 공장을 찾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전시회 가서 지역 전시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역 전시회가 밥도 줍니다.
전시안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중국 약간 지역 전시 약간 문화라고 볼까? 그 업체들이 이제 자기네 물건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체로 데려가서 식당도 다 빌려놓고 막 그런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의 문화 체험도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걸 한번. 일단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요것만 세 가지만 아시면요. 그래도 좋은 공장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꼭 개인 에이전시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정말 나는 젊고 중국어도 좀 되니까 내가 다이렉트로 한번 공장을 한번 뚫어보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공장, 같이 클 수 있는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요거를 조금 보신 다음에 그런 공장을 찾으러 가신다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한국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또 반복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몸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세요. 아마 올해까지는 한국 분들이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분들도 많이 비자 문제 때문에 나가고 계시니까. 하지만 저희 카이로스 광조TV 저희는 여기서 나갈 일이 없습니다. 비자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24시간.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위챗 저한테 추가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소리가 안 나서 그 추가를 못 드린 분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고,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다시 위챗 추가 주시면 제가 좀 성실하게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